예,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네,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아침에 그 지수가 약간, 자, 코스피 지수부터 볼까요? 아침에 코스피 지수가, 네, 보시면 거의 그냥 보합 출발했죠. 아침에 이제 그 예상 시초가는 이제 상승 출발이었는데 다 반납하고 그냥 보합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그대로 보합에 있고 코스닥은 약간 하락하고 있죠, 그죠? 자, 일단 미국 증시는 크게 올랐는데 일단 미국부터 오늘은 먼저 체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오주들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그것도 한번 짚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에 대선주나 정책주들이 어떻게 갈지 쭉 설명을 드리고 오전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보시면 뭐 간단합니다. 어제 강조 많이 드렸지만 정말 한국 주식을 단기 매매건 테마주건 개별주건 뭐 잘하고 싶으시면 대형주는 당연하고요. 미국의 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침에 미국 종목 중 설명을 해드리고 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시면 자, 어제 미국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다우지수 1.6%. 그래서 이제 신고가입니다. 네, 신고가를 갱신하면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도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 갱신했죠. 종가 기준으로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때 그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 이제 성공했다고 그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그렇죠?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이제 모더나라는 미국 제약회사에서 그 백신이 아주 성공적으로 개발됐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사를 몇 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이제 바빠서 이제 못 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미국의 모더나라는 기업에서 코로나 백신의 94.5%, 95%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95% 정도 효과가 있는 그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공개를 했죠. 이걸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다음 달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화이자에서 만든 그 백신이랑 다르게 요거는 섭씨 2도에서 7도 정도에서 이제 가정용 냉장고로도 충분히 보관이 가능한 이제 요걸 개발했다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뭐 게임 체인저다, 그죠? 네,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이제 그런 백신이 나왔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가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해주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미국 정부에서요. 미국 복지부 장관인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FDA에서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을 최대한 빨리 승인할 거다. 역사적인 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년 2분기까지 모든 미국인의 백신 접종이 목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딱딱딱 맞춰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유럽 증시도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제 그 미국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아침부터 그냥 모더나 수혜주가 뭔가요? 뭐 백신 수혜주가 뭔가요? 이런 거 찾으시는 것도 뭐 중요합니다만 정말 미국에는 어떤 종목들이 급등을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당사자인 모더나를 보죠. 모더나라는 기업은 이미 코로나가 처음에 창궐했을 때부터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모더나라는 기업을 보죠. 요건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어디입니까? 대구 경북 쪽에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그때 신천지 그쪽에서 막 터졌을 때 그때 모더나라는 기업이 급등을 하고 있었어요. 그맘때쯤에 시기적으로 비슷하죠? 그리고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다 정거점을 제대로 못 제끼고 있다가 요번에 한번 살짝 제낀 거죠. 어제 발표 나와서 모더나라는 기업, 모더나가 전날 밤 100달러도 돌파를 했었는데 아무튼 97달러에서 끝났고 상승률은 9.58%입니다. 그래서
거래도 많이 나왔고요. 급등으로 잘 끝났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그러면 모더나가 계속 급등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봐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어지간하면은 이 종목이 고점이 나왔다 이런 것들을 잘 맞히는 편인데, 그러니까 전문가를 하겠죠, 그죠? 그런데 코로나 관련된 기업들은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건 끝났다, 이거는 이상 못 간다, 이거는 무조건 더 간다,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뭐 변종이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확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그걸 또 정치적으로 각 나라마다 이용을 하거든요. 네. 전 세계 나라마다 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코로나 관련돼서 어떤 언론 보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죠? 네. 그 시세를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경우 굉장히 특수한 경우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돼요. 아무튼 모더나라는 기업이 앞으로 여기서 추가 상승이 나올지 꺾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죠. 그리고 비슷한 사례들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주일 전에 백신 그 3상 그 성과를 발표했던 화이자 있죠. 화이자라는 기업을 보면 되겠죠. 뭐 하고 있을까요? 발표했을 때 그때 90% 이상이라 그랬죠. 네. 시초가가 15% 상승 출발했어요. 그리고 음봉으로 끝났죠. 거래 터트리면서 화이자. 네. 그리고 계속 누르고 있습니다. 뭐 눌림목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화이자에서 백신 발표했을 때 이것도 게임 체인저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고, 전 세계 이제 EU라든지 전 세계 국가에서 이 화이자 백신을 좀 구매하려고 이제 계약을 많이 했죠. 그죠? 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눌러버렸습니다. 개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백신 개발을 하면 무조건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셨겠지만, 전 이런 거 많이 봤거든요. 딱 발표하면 그날은 급등하지만 그 이후로 눌러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백신 개발 성공했다고 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만 급등했었고 그 이후로 눌러놨어요. 이건 참고하시면 돼요. 모더나라는 기업도 이럴 가능성이 50% 이상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참고하시는 얘기예요. 모더나가 끝났다? 아니요. 끝나진 않았겠죠. 하지만 개인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백신 개발만 성공하면 그때부터 막 점상가를 갈 거라고 개인들이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개발 성공 기대감 때문에 점상가는 갈지 몰라도 성공했을 때는 이미 재료가 충분히 반영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모더나도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화이자가 주가가 미끄러졌을 때, 그 다음에 모더나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있죠. 그때 우리나라 셀트리온이랑 그런 것들이 하락했거든요.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주 좋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바이오주 지금 하시려면요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주의도 많이 하셔야 되고 노력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중에 바이오 기업들 중에서 그 정말 좋은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 옥석을 가려내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물리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근데 다른 업종이나 다른 테마에서는요, 거기에서 바이오에서 지금 하는 노력의 한 10분의 1만 하셔도 좋은 수익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바이오에서는 다른 데서 하는 노력이 10배 아니면 심하면 100배까지도 노력을 하셔야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바이오주를 공략하는 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돌려서 얘기했는데 이해 못하실까봐 대놓고 한번 더 얘기했습니다. 바이오 기업 중에 올라갈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조심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어제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급등한 게 모더나만 있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실제로 미국을 대표하는 바이오 기업도 다른 거 볼까요? 존슨앤존슨? 아니, 아침부터 왜 미국 주식을 얘기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거 모르면 주식 못 하세요. 존슨앤존슨 어제 플러스 0.6% 그냥 보합에서 끝났죠. 화이자는 다시 보시면 마이너스 3%로 끝났고요. 그죠? 네, 머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굉장히 큰 회사인데 머크 마이너스 1%. 암젠이라고 이것도 큰 회사거든요. 이것도 마이너스로 끝났죠. 약보합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GSK. 이것도 어제 마이너스로 끝났어. 그러니까 미국의 그 바이오 회사들이 뭐 그렇게 급등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이제 무슨 백신에 대한 좋은 기사 나오면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막 날아갔을 것 같죠? 아니요. 길러드 사이언스 아시죠? 바닥에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오주들이 되게 많이 올라갔을 거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별로 안 갔어요. 누가 갔느냐? 누가 갔겠어요? 이런 게 갑니다. 스타벅스 계속 올라가고 있죠. 사람들은 코로나 수혜주에 지금 목말라 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미국은 스타벅스 같은 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코카콜라 계속 요즘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런 거 샀으면 돈 벌었을 거예요. 맥도날드 볼까요? 이것도 최근까지 나쁘지가 않았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 요즘 이런 거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올라올까요? 당연히 여행주가 올라왔겠죠. 그러면 보잉 말고 항공주부터 볼까요? 델타항공 4% 급등했죠, 그죠? 그 다음에 페덱스나 이제 UPS 같은 이제 유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택배 회사죠. 어제 상승 나왔죠. 이런 것도 올라왔고, 그 다음에 쉐브론이라고 석유회사, 정유회사죠. 7% 분노의 폭등 분노의 폭등 나왔습니다. 엑손모빌 바닥 찍고 플러스 5% 분노의 폭등이죠. 그 다음에 다우케미칼 유명한 회사 나왔습니다. 다우케미칼 보시죠. (3.7%) 시세가 나쁘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제너럴 일렉트릭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비행기 만드는 회사 보잉이죠. 8%. 자동차 만드는 회사 중에 개인들은 테슬라만 좋아하셨어요. 테슬라는 지금 뭐 시간에 의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지만 요즘에 힘이 별로 없죠, 그죠? 대신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 제너럴 모터스 2.2% 급등, 그리고 포드차 좋죠, 그죠? 3% 급등하고 있습니다. 급등했죠. 여러분들이 바이오주만 보고 있는 사이에 실제로 뭐가 한다고요? 다른 것들이 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퍼스솔라 볼까요? 이거 뭐죠? 이거 좀 뒤에서 얘기할 건데 지금 최근에 힘이 없죠. 그렇죠. 단기 고점을 찍은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힘이 없죠, 그죠? 이거는 바이든 수혜주인데 좀 뒷부분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차트 보는 김에 같이 보여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제 미국 어제 그 모더나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도 굉장히 시끄럽죠, 그죠? 백신 얘기가 막 나오는데 실제로 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건 누구다? 나스닥 지수를 끌어올린 건 누구다? 바이오주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돼요. 바이오주가 아니라고요. 다른 거라고요. 근데 아침에 이제 뉴스만 보면은 와, 바이오구나 역시 이제 이러고 있다니까요. 미국 돌아가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코스닥이 힘을 못 쓰죠. 코스피는 플러스 유지하고 보합을 유지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안 되죠. 왜요? 경쟁 제약사들이 먼저 발표를 해버리니까 힘든 거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 개인들도 불안해서 집어 던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지금 요런 신고가 난 일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주가가 막 진짜 분노의 폭등이 나왔죠, 그죠? 오늘은 쉬죠.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매일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어제 9% 급등했으니까 오늘 쉽니다. 쉬는데 어제 하이닉스가 9% 급등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였죠. 반도체 관련주를 하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꼭 아셔야 돼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나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 나오고 SK 하이닉스가 급등한 게 아니라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빨랐다는 얘기예요. 이런 날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더 빨랐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대표적인 반도체 회사 중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있는데, 요게 우리나라 그 SK 하이닉스하고 거의 같이 갑니다. 친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보면 어때요? 어제 6.7% 급등하면서 악고점 제꼈습니다. 한 방에 탁 나가버렸어요. 멋있죠?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회사들이 코로나 언택트 수혜줍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사람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재택근무, 그다음 집안에 있는 생활, 즉 우리 이제 흔한 말로 집콕이라고 했는데, 집콕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뭐를 많이 샀을까요? 그렇죠. 전자제품을 많이 샀어요. 새 걸로 교체를 많이 하고, 이왕에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 좋은 걸로 많이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한때 재택근무, 그러니까 올해 그 7, 8월달, 9월달 그때 이렇게 보면요, 집에서 쓰는 그 물건들이 진짜 구하기 힘들었어요. LG TV나 모니터, 삼성 TV나 모니터도 주문하면 한참 걸렸어요. 요즘은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때 한창 심할 때는요, 주문하면 한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뭐 침대, 소파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주문하면 한참 걸립니다. 오래 걸린다. 이게 뭐예요? 다 코로나 소유주들이죠. 아무튼 이제 전기 이 제품들, 그죠? 가전 제품들도 많이 팔렸어요. 거기에 반도체 요즘 거의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PC도 많이 바꿨고, 그죠? 원래 이제 PC가 스마트폰 그 스마트 기기에 밀려가지고 약간 좀 사양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다시 부활했대잖아요. 왜요? 집에서 일하려면 PC가 받쳐줘야 되니까 PC를 교체를 많이 한 거죠. 오죽하면 그래픽 카드가 모자라가지고 그 뭐 대란이 일어났을 정도다, 그죠? 네. 그럴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즉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거고, 당연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는 더 좋은 거고요, 그죠? 제품도 파니까. 네. 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였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수많은 뉴스와 불안한 그런 뉴스들 때문에 많이들 속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미국 증시 공개 방송에서 미국 증시를 얘기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어젯밤에 급등을 했는데 정확하게 뭐가 급등을 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바이오주 중에서 모더나는 급등을 했지만 그것도 시초가 대비 추가 상승 나온 게 아니라 시초가 대비 약간 떨어져서 끝났고, 그죠? 어제 미국 증시를 끌어올린 건 누구다? 바이오가 아니다. 네, 그겁니다. 다른 게 갔어요. 뭐 은행주도 꽤 올라갔고요. 네,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반도체도 갔고, 자동차도 갔고, 비행기도 갔고, 아까 화학주도 가고, 정유주도 가고 막 그랬죠? 이게 다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로나 피해주였어요. 피해주. 언택트 수혜주가 아니라 언택트 피해주, 그러니까 코로나 피해주였죠. 즉 한마디로 이걸 더 짧게 얘기하면 소외주. 여태까지 소외당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거예요. 왜 급등할까요? 왜겠어요? 코로나 테마주를 여러분들 1월달부터 현재 11월이죠. 무려 달수로 11개월 동안 우려먹었어요. 아무리 강한 테마도 6개월 이상은 잘 안 갑니다. 맞지 않나요? 아무리 테마가 강해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건 별로 없어요. 있기야 있지만 뭐 쉬었다 가고 또 가고 뭐 그렇게 하지, 계속해서 뭐 6개월, 7개월, 8개월, 10개월, 2년 동안 내내 올라가는 건 제 경험상 없습니다. 없다니까요. 3년, 5년 가는 건 있어요. 하지만 1년 올라가고 1년 쉬어요. 그리고 또 1년 또 가고 1년 쉬었다가 또 1년 가요. 그렇게 하면 5년이잖아요. 그건 대세상선에서 나오는 거고. 그런 건 있지만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올라간다? 그거는 사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간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개인들은 이제 그러길 바라면서 주식을 사셔서 대부분 물리시는 거죠. 아무튼 미국이 뭐가 올라가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왜요? 미국이 올라간 걸 확인하고 세력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움직이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아니 어제 모더나 관련주 모더나가 급등했는데 왜 내가 매수해놓은 모더나 관련주, 내가 아침에 밤새 네이버에서 내가 뒤져가지고 검색한 이 모더나 수혜주 왜 안 가? 왜 안 가지? 왜 안 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미국 주식을 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 얘기를 먼저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항상 이제 시험을 잡을 때는 큰 거부터 잡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작은 거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개인들은 대부분 작은 거부터 하잖아요. 일단 종목부터 뽑고 봐요. 네. 웃으면서 얘기하죠.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그 수익 내기 힘드신 줄 아세요? 큰 거부터 먼저 분석을 하고 그 다음 거, 그 다음 작은 거, 이제 이런 식으로 대중수로 가야 되는데 개인들은 작은 거부터 하세요. 일단 종목부터 뽑는 거예요. 그게 제일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가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시황을 확인하고 막 미국도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프로들보다 주식을 더 많이 봐요. 이분들이 시간을 더 많이 할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익이 안 날까요? 네. 방법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전거 타는 법을 옳게 배워야 되는데 페달을 자전거 옳게 타는 법이 뭡니까? 자전거 간단하잖아요. 핸들 살짝 잡고, 그죠? 올라타서 페달을 밟고 앞으로만 가면 되잖아요. 그쵸? 뭐 빨리 배우시는 분들은 뭐 30분, 1시간 안에 다 배우시더라고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안타깝게 자전거 타는 방법을 거꾸로 배운 거예요. 어떻게 해요? 페달을 뒤로 역으로 막는 거, 역으로. 그게 가겠어요? 체인 다 꼬이지. 그쵸?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동차 운전을 배우셨는데 기아 넣는 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맨날 악셀레이터만 밟은 덕에 가겠습니까? 기름만 소비되죠. 시동 거는 것만 배운 거예요. 기아 넣는 걸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네, 지금부터 제대로 배우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아침에 이게 중요해서 지금 20분 동안 계속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이제 그 제가 개인들이 몰려있는 쪽도 얘기를 할 거고 개인들, 세력들이 어디 쪽에 있을지 그런 것도 얘기를 할 건데 자 일단 읽어보시죠. 좀 좋은 뉴스 하나 있어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 얘기인데 미국 연준 부의장이 연준 의장 말고 그 밑에 부의장 이분이 이런 얘기 했답니다. 연준이 미국이죠. 미국 연방준비제도 우리 흔히 FED라고 얘기하죠. 미국 연준 부의장이 연준에서는 모든 사용 가능한 도구를 사용할 거다. 밑에 뭐 읽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제목만 봐도 이제 아셔야 돼요. 모든 사용 가능한 도구를 사용할 거다. 이게 뭐예요? 주식시장에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줄 거고 공급한 유동성을 금방 회수하지 않을 테니 마음 놓고 주식하세요.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간단하게 해석해드리면 그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투자해라. 기업들한테도 이제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죠? 네. 시장에 던져준 메시지예요. 걱정하지 말고 앞만 보고 투자하라고. 불안해하지 말라. 이 뜻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를 더 지금 열심히 하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이런 뉴스예요. 아셨죠? 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와서 볼까요? 아침에 이제 코스피 지수 어때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코스닥은요. 네, 그냥 그래요.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이걸 잠깐 체크 좀 해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왔는지 조금 올라왔는지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거는 이제 뭐냐면 초보분들이 이제 아시기 쉽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기 빨간색 선으로 제가 이평선을 바꿔놨는데 이게 뭐냐면 21선이거든요. 21선인데 잠깐만요.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자 보시면 앞에서 급등했던 적이 있죠. 여기 그렇죠? 그러면 길이를 대충 재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아, 네. 간단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는 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보시면 21선 기준으로 이만큼 올라왔죠. 21선 기준으로 대충 이만큼 올라왔죠. 지금은요.
요거는 투매가 나왔는데 요거는 좀 요까지 감안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만큼 올라왔죠? 네. 대충 길이가 어때요? 차트 여러분들 어렵게 하시면 안 돼요. 네. 대충 길이가 어때요? 비슷하죠? 그쵸? 맞는 것 같다. 1번 한번 찍어보시고요. 맞는 것 같으세요? 네. 그 차트를 여러분들 이 선을 그으실 때 목숨 걸고 너무 이렇게 자로 잰듯이 그려고 하시는데 얼렁뚱땅 그으시면 돼요. 네. 대충 비슷하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누르거나 아니면 그죠? 네.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릴 가능성이 커요. 여기 앞에처럼 이 급락 나올 거라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나올 분위기는 아니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여기서 급락 나왔네요. 그럼 지수도 급락 나오지 않을까요? 뭐 살짝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 마음 편안하게 하시라고 하나 얘기해드릴게요. 네. 이때는 왜 급락했냐면 기억하시나요? 김정은이 그 밑에 김여정 시켜가지고 우리나라한테 쌍욕을 하면서 그죠? 네. 막 난리를 쳤어요. 우리 오빠 욕한다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해볼게요. 우리 오빠 욕한다고. 김여정 오빠가 김정은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 오빠 욕하냐고 막 그러면서 뭐 했어요?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시켜버렸죠. 그때 북한이 아주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증시가 급락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북한 어때요? 입에다가 진짜 테이프 붙인 것처럼 아무 얘기 들어가 가만히 있죠. 그쵸? 네. 그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8월 달에는요. 네네. 그죠? 네. 8월 달엔 뭐예요? 갑자기 그 8.15 광복절 이후에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다 광화문 집회 때문이다. 이건 교회 때문이다. 막 그러면서 언론이랑 정부에서 막 난리를 좀 쳤죠. 제가 그때 오죽하면 호들갑 떤다고 막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너무 오버한다. 그때 그래서 증시가 하락했던 거였거든요. 지금은요. 확진자 수 200명 넘는데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없죠. 그렇죠? 네. 그때 급락했던 그 이유는 사라졌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때는요. 상승을 한 2, 3개월 정도 한 상태에서 누른 거예요. 여기도 보면 한 2개월 정도 상승하다 누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 저점 찍고 올라온 지 한 2, 3주밖에 안 됐어요. 시기적으로 짧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급락 나올 가능성이 높다 낮다?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만 가능성이 높지 않고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들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보세요. 올라올 때 있죠? 올라올 때 이게 뭐예요? 상승하는 거는 좋은 거죠. 그죠? 네. 자, 상승할 때 잘 보세요. 이걸 잘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한 2, 3개월 이상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조정이 좀 필요해요. 단기 조정. 그죠? 네. 많이 올라온 것들이 좀 눌러야 되니까 꾹 눌렀잖아요. 여기도 좀 올라오다가 꾹 눌렀고요. 근데 지금은 별로 올라온 게 없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옆으로 한 달, 두 달, 3개월, 4개월 8, 9, 10 3개월 동안 돌리다가 이제 상승하는 거거든요. 그럼 상승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기다가 복잡한 보조지표 필요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3개월 정도 올라오다가 잠깐 쉰 거고 2, 3개월 올라오다가 잠깐 쉰 거죠. 근데 지금은요. 3개월 쉬다가 막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또 차이점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거래가 늘어나면서 상승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상승할 때 확실하게 뭐냐면 코스피인데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그것도 거래가 늘어나면서 돌파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일봉으로 보지 마시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되는데 월봉으로 볼까요? 자, 월봉으로 보세요. 봉이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 개별적 매매 많이 해보셨죠? 그죠? 네, 주가가 상승을 시작했을 때 그죠? 캔들이 큰 게 있고 좀 작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때 누가 더 잘 견디나요? 상승하다 보면 꺾고 올라가잖아요, 또 그죠? 네. 그때 누가 상대적으로 잘 견딥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급등할 때 강하게 거래를 실어서 강하게 세게 급등을 했으면 그 다음에 살짝 누를 때 별로 안 떨어지고 잘 견뎌요. 즉 조정 같은 거 안 오고 잠깐 투매는 나올 수 있지만 그냥 살짝 요 정도. 요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지수가 일봉으로 봤을 때 이렇게 올라온 거는요. 나중에 주가는 항상 누르게 돼 있어요. 올라오면 단기 급등하면 눌렀다가 또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야지 많이 가는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설령 좀 누르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왜요? 양봉을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그래서
맨날 아파트 하는 게 싫어가지고 저기 이제 시골에 그죠? 너무 시골도 아니고 그죠? 도시 근교에 전원주택 하나 짓기로 하셨어요. 자, 집을 지으셔야 돼요.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둥이에요. 집 지을 때 기본은 뭐예요? 물론 이제 바닥도 잘 다져야 되지만 바닥을 다져놓고 거기 위에다 뭘 해야 돼요? 그렇죠. 기둥을 잘 박아놔야 돼요.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 기둥을 굉장히 잘 박아놓은 겁니다. 이런 걸 보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미국 연준 부의장이 모든 걸 하겠다 뭐 그런 얘기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급등하는 거예요. 그걸 하셔야 돼요. 모더나 때문에 급등한 것도 있죠. 하지만 바이오가 미국 증시를 끌고 올라간 게 아니라니까 딴 거란 말이에요. 빨리 이걸 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급등을 어제 또 왜 했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모르시죠? 뭐가 급등세를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정유주하고 포스코 같은 철강주들입니다. 포스코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예, 처음처럼 말씀하세요. 포스코 또 뭐예요? 정유주, 금호석유, 화 이런 것들 있습니다. 삼보산업, 네. 예, 삼보산업 저기 단톡방입니다. 네. 네네. 시원하게 사는 것 같죠? 안 그래도 이제 좀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가덕도 신공항으로 그죠? 네. 대장주네요. 네, 구매하신 분들 저기 축하드립니다. 네. 시원하게 뽑았어요. 네. 네네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지수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그냥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제 근본이 되는 기간산업 관련주들이 즉 경기 민감주들이 올라와서 증시를 올려놓은 겁니다. 이거는요 사람으로 따지면 기초 체력이 굉장히 튼튼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올라온 거를 불안하게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지수는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갑니다. 어제 그 뭐 잔머리 쓰는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죄송합니다만 잔머리 쓰시는 분들 그 특징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올라가는 거는 다 따라하고 싶고 떨어지는 거는 다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하고 싶고 안 좋은 거는 하나도 이제 하기 싫은 거죠. 그래 그게 잘 안 될 텐데요, 그죠? 네.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조금 하락하는 거는 다 피하고 싶고 손해나는 거는 죽어도 싫고 하나도 싫은 거예요. 죽어도 싫고 하나도 싫고 근데 수익 나는 건 다 참여하고 싶고 욕심이죠. 그렇죠? 네. 굉장히 큰 욕심입니다. 주식은 뭐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네. 때로는 조금 지루하고 답답할 때도 있고 그죠? 때로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인내하면 반드시 큰 수익과 경험치를 주죠.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무튼 증시가 오르는 거를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증시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주 테마주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이제 삼보산업 얘기를 좀 꺼내려고 했었는데, 삼보산업이 저희가 단톡방에서 저기 추천하는 건데 바닥에서 나갔어요. 바닥에서 추천 나갔던 건데. 지금 이제 어제 대선주 어제 마지막에 얘기했던 게 그 어제 공개방송 마지막에 했던 게 대선주 얘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끊어졌죠. 이게 뭐냐면 삼보산업이 이게 그 정책주 대선주 중에 인맥주도 됩니다. 인맥주로는 이제 누가 되냐면 조국, 조국 관련주가 되죠. 그런데 정책주로는 누가 되냐면 그게 됩니다. 가덕도 신공. 이게 가덕도 신공항주로 분류가 돼요. 자 그러면 제가 그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무방에서 했냐 안 했냐 했었어요. 아마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우리 회원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나 한번 체크 좀 해볼게요. 제가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랑 부산시장 보궐선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서울시장은 인맥주 위주로
봐야 되고 부산시장 쪽은 정책주 위주로 즉 부동산 쪽으로 봐야 된다. 그 말 두 번 했는데 무방에서 유료 방송에서 더 많이 했고요. 기억하시는 분들은 1번 한번 찍어보세요. 기억하시나요? 지나가면서 슥 얘기하면서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세요? 특히 여기 유튜브 쪽에 좀 찍어보세요. 네. 그쪽 들으시라고 내가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별로 없죠? 거의 없잖아요.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기억하신 분들이 별로 없네요. 거의 안 찍잖아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얘기를 해드렸는데 대놓고 얘기를 했는데 못하셨잖아요. 자,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연말 연초에 뭐가 많이 갈까? 그죠? 자, 어제 대선 얘기를 꺼냈던 이유가 있어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시간 좀 체크하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혼자서 이렇게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죠? 근데 잘 안 되실 겁니다. 왜요? 힘들어요. 직접 투자하는 게 쉬운 거 같지만 되게 힘든데 요즘에 수많은 분들이 이제 직접 투자를 많이 하시거든요. 오늘 저기 네이버 쪽에 보면 기사 뜨던데 이런 거 나옵니다. 존니 되게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실력도 있으시고요. 강방천 씨 이분도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이고 그죠? 뭐 증권계에서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이분들은 그죠? 네. 근데 이제 증시는 호황인데 펀드는 최악의 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왜일까요? 수익률이 좋은 탑 펀드도 지금 환매가 나온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뭐예요? 저게 뭡니까? 최근에 정치권이랑 연루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 많이 나도 옵티머스라든지 그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죠? 라임 사태, 옵티머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펀드에 대한 불신이 좀 강해졌고 그죠? 직접 투자를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열풍이 불어서 이런 이제 수익률이 좋은 펀드에서도 돈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답니다. 대형 펀드였는데 이제 군소 펀드로 전락할 정도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너무 돈을 많이 빼가지고 눈물을 머금고 펀드 매니저들이 손절하고 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환매가 심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직접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수익을 많이 못 내세요. 왜 그러냐면 혼자서 직접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개인들이 들어오셔서 뭘 하느냐, 대홍주를 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냐면 미국 주식 보면서 여태까지 많이 올라온 거 있죠? 원텍스 수혜주들 중에서 많이 올라온 거 1월 달부터 여태까지 코로나 수혜주로 계속해서 많이 올라왔던 거 그걸 사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조정이 필요한 종목들 그런 것들을 사시는 거죠. 그래서 대형주에서는 수익이 안 나고 개별주 테마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수익이 잘 안 나십니다. 왜 안 나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삼보산업이 상한가 갔는지 얘기를 들어보시면 기가 막히실 겁니다. 자, 보세요. 대선주가 인터넷에 검색하면 바로 나올 것 같죠? 잘 안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은 다 낡은 것들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게 있어요. 대선주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갈래가 있습니다. 두 갈래. 인맥주하고 정책주 이게 두 개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인맥주는 또 최소한 세 갈래로 나뉩니다.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얘기 안 해드릴 겁니다. 무방에서는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하려고 그래요. 인맥주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은 더 심하게도 이제 가를 수 있는데 크게 얘기하면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정책주는요. 정책주도 이제 여러 개로 나뉘는데 예를 들어서 대권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사람이 정치인 출신이냐. 요즘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나 시장 이런 것들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큰 지자체장 출신이든가 아니면 정치인 즉 국회의원 출신이면 수많은 정책을 얘기를 많이 했었겠죠. 그렇죠? 집행도 많이 했을 거고 국회의원이었으면 입법도 많이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수많은 정책주들이 생깁니다. 특히 도지사 출신들이 은근히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하지만
정치인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책주가 별로 없어요. 관료 출신. 대표적인 게 반기문 씨였어요. 옛날에. 정책주가 하나 있었어요. DMZ 평화공원. 유엔 사무총장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북주들이 좀 올라간 게 있습니다. 그 정도였고요. 정책주가 진짜 없었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문재인, 현재 대통령이죠. 문재인이었어요. 국회의원 딱 한 번 했는데 정책 별로 올린 게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전에도 뭐 정치인 출신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없었어요.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되게 많았었어요. 그건 참고하시면 돼요. 그랬었다고요. 지금 윤석열 씨도 정책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검찰개혁 관련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네. 그래서 나중에 뭐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없죠. 그러니까 정책주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사람의 스펙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옛날에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분은 교수님 출신이죠, 그죠? 기업인 출신이고. 네. 근데 정책주가 많았죠. 그분의 정책주는 가장 좋았어요. 왜냐면 가장 폭넓었으니까. 뭐예요? 코스닥이 그냥 그 사람 그분한테는 다 정책주였어요. 코스닥 유명한 기업인 출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철수 씨 지금은 이제 안철수 관련주들이 잘 못 가지만 옛날에 10년 전에는 정말 좋았어요. 그냥 뭐 다 안철수 씨랑 밥만 한번 먹었어도 개 모임 가서 밥만 한번 먹은 그게 있으면요 그냥 수혜주가 됐었어요. 그리고 그 정도로 정책주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네. 기업인 출신이었어요. 얼마나 또 인맥들이 거기 많았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정책주, 그죠? 정부정책주는 이게 왜 또 여러 갈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대규모 건설 투자, 그죠? 토목, 그죠? 이런 관련주들이 있죠. 그래서 SOC 관련주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현 정권이 전 세계 이제 그 흐름에 맞춰 사는 게 있죠. 뭐예요? 그린 뉴딜 이제 이런 걸 펼치고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린 뉴딜을 SOC랑 접목시킬 수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뭐 따로 좀 세세하게 얘기를 하자면 SOC 그 다음에 그린 뉴딜 이런 게 있어요. 가로 열고 디지털 뉴딜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대기업에서 밀고 있는 이제 대기업의 그 뭐예요? 차세대 주력 사업이겠죠.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테마주는 제가 테마주 잠깐 해볼게요. 테마주는 어제 잠깐 얘기했었죠. 재료가 사라질 수 있어요. 아니 나중에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안 사라지는 재료 그게 뭐냐? 방금 말씀드린 대선주예요. 대선주 중에서 뭐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거 해야 돼요. 정말 심하게 비율을 들면 혹시라도 만약에 0.00001% 전쟁이 난다고 해도 선거는 치른다고 합니다. 정말 부득이한 상황 아니면요 전쟁이 나도 선거는 치렀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었고 정책이 지금 서 있는 정책주들은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11월 달부터 12월 달 사이에 이제 그 내년도 예산이 이제 그게 쓰고 통과가 될 텐데 거기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네. 최근에 그 정치권 뉴스 보시면 추미애 씨하고 정성호 씨하고 약간 좀 불편한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네. 그런 게 왜 나오는 줄 아세요? 정성호 그 국회의원, 그 민주당 국회의원 그분이 예결위원장이에요. 예산결산위원회, 국회 예산. 그분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최대한 야당하고 그죠 협조를 잘해가지고 정부 여당에서 밀고 있는 그 정책을 통과를 시켜야 돼요. 정책이 통과가 되려면 예산이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율하고 끝까지 이걸 해내야 되는 임무가 막중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추미애 씨를 제재하다가 시끄러졌던 거예요. 그 사람을 그냥 국회의원 한 사람만 보지 마시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왜 그렇게 날카롭게 나를 세워서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돈 때문에 그래요. 예산 때문에. 이게 다 뭐겠어요? 정부정책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바이든, 코로나, 그죠? 뭐 이런 거에 지금 뭐
백신 이런 거에 신경 쓸 동안에 뒤에서는 다른 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기업이 이제 어떤 주력 사업을 좀 하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현대차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수소차, 전기차, 그죠? 배터리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열심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차에서 갑자기 우린 수소차를 포기하겠어요. 되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경유차를 열심히 만들래 그럴까요? 쌍용차도 전기차 출시한다고 하죠. 전기차는 대세입니다. 현대차에서 그걸 갑자기 적겠어요? 더 열심히 추진하겠죠, 그죠? 삼성은요? 삼성도 뭔가를 열심히 추진하겠죠. 이미 LG나 삼성에서는 전장산업, 그죠? 스마트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커넥티드카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인포테인먼트라고 하죠. 앞으로 이제 그런 그 4차 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런 이제 기술적인 혁신들이 많이 일어났고 실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정책들, 그다음에 기업들은 또 이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을 하겠죠. 차세대 먹거리, 그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재료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과 그 기업이 추구하는 게 뭔지, 그 신성장 그 동력을 여러분이 항상 연구하고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이나 뭐 LG, 현대 다 글로벌 기업 아닌가요, 그죠? 네. 그러면 전 세계 경제 흐름에 맞춰서 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LG 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종목들도 많이 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제가 뭘 강조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2차 전지를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올해 많이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다음 거. 항상 세력은 헝 거 말고 새 거 좋아합니다. 개인들은 새 거 말고 흥 거 좋아하세요. 에이, 전 새 거 좋아하는데 아니요, 흥 거 좋아해요. 익숙한 거. 특히 앞에서 많이 급등한 거, 많이 급등했는데 또 갈 거,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충격받으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력은 흥 거 좋아하는, 저기 새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흥 거 좋아합니다. 심지어 세력이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너덜너덜할 정도로 진짜 벌레가 될 정도로 너덜너덜해진 막 그런 것도 여러분들 들어가서 막 사셔요. 왜요? 잘 모르니까. 알면 그거 하겠어요? 너덜너덜할 정도로 세력이 많이 했어요. 그럼 산다니까. 그것도 비싼 값에. 흥거를.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세력은 새거 좋아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뀌죠. 세력이 내년에도 올해랑 똑같이 올릴 것 같으세요? 그럴 일은 없겠죠. 그쵸? 네. 없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간파하셔야 돼요. 없겠죠? 그쵸? 네. 여러분들도 새 거를 준비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선보산업 얘기할 건데 그 어제 공방하기 전에 그 이미 뉴스에 나왔었어요. 이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제 안 했는데 대손적이 맨 끝에 하려고 하다가 안 했단 말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엊그제쯤에 한 2, 3일 전부터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할 거라고. 김해 그 공항 확장하는 거 있죠? 박근혜 정부 때 했던 거. 그거를 백지화 시킬 거라는 얘기가 언론상에 나왔었습니다. 그런 뉴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김해 신공항 말고 부산 가덕도 쪽에 뭐 이제 관련된 네. 신공항 관련해서 올라가겠죠. 네. 이미 기사 나왔었어요. 어제 얘기를 해드릴까 하다 안 했어요. 그냥. 왜요? 지난주에 얘기했었으니까. 얘기했었잖아요. 부산 쪽에는 정책주를 봐야 된다. 부동산 얘기했었거든요. 자, 보세요. 힌트를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모르겠던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맨날 이렇게 차트만 보면서 주식을 하시니까, 아니면 인터넷 검색만 하시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인터넷 검색에 대선주 중에 정책주 치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뭐 나오겠어요? 저 쳐본 적이 없어요. 근데 쳐봐나 이제 뭐 뻔한 거 나오겠죠. 근데 잘 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종목 찾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지. 인터넷에 검색하지 않고도 경험만 갖고도 종목을 뽑습니다. 보세요. 일반 주린이 분들은 인터넷 검색하시죠? 하지 말라니까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자, 서울시장이 있고 부산시장이 있어요. 서울시장은 차기 대권 후보급이 갑니다.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갑니다. 부산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으신 분이 갑니다. 여기서 이겨야지 대권을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인지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이 가요. 그러면 뭐가 가겠어요? 당연히 인맥주 위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인맥주 위주로 가는 거예요. 여태까지 서울시장 관련주들 보면 거의 다 인맥주 관련주 잠깐만요. 대부분 이제 인맥주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예전에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애인 복지 관련주도 갔었어요.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 왜냐하면 그분 따님이 좀 장애가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게 갔었어요. 어떻게 보면 인맥주죠. 네. 정책주라기보다. 그런 게 많이 갔었어요. 저기 누구예요? 옛날에 박원순 씨도 처음에 서울시장 나올 때도 그랬었고, 예전에 누굽니까? 저기 정몽준 씨 서울시장 출마했을 때도 그랬고, 김항식 씨가 당내 경선에 나갔을 때도 그랬었고, 그랬습니다. 인맥주들이 많이 갑니다. 근데 부산시장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부산에도 훌륭하신 분들 많죠, 그죠? 네. 근데 지역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나가신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제 뭘 많이 하냐면, 부산 쪽은 이제 좀 오래된 도시니까, 그죠? 그래서 좀 개발이 필요한 데가 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부산을 폄하하는 바는 아닙니다. 부산 되게 좋아요, 저도 좋아하는데, 이제 그 포화 상태니까 도시가, 그죠? 포화 상태니까 뭐 재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처를 개발을 해서 뭐 그쪽에 좀 투자를 하거나 유치하거나 뭐 그런 걸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여긴 정서가 그래요. 그럼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표를 많이 얻어서 당선되고 싶어요. 여기다 뭐 해주겠어요? 대권 후보를 내려보내겠어요? 아니면 대권 후보를, 유력 대권 후보를 여기 시장으로 내려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내려보내시겠습니까? 너무 쉽게 얘기 드리죠, 그죠? 네. 뭐를 내려보내시겠어요? 뭐를? 네. 돈이죠. 다 힌트 드렸잖아요. 그러면 뜬금없이 긴급생활 지원비 그러면서 100만 원씩 돌리겠어요? 그게 말이 돼요, 그죠? 안 되잖아요. 뭐 하겠어요? 간접적으로 돈을 줘야 되거든요. 뭐예요? 집 앞에 다리 하나 놔드릴게요. 그 근처에 신도시 한번 개발해 드릴게요. 그 근처에 공항 하나 놔드릴게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답 나왔잖아요. 10년 전부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뭔데요? 공항이잖아요. 공항. 그쵸? 네. 보수 정권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정권에서는 영남권 신공항하면 어디였어요? TK가 어디예요? 대구 경북이잖아요. 그 다음에 부산. 그죠? 네. 부산 경남. 그죠? 네.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TK 쪽에는 이제 밀양을 얘기를 많이 했고, 그렇죠? 부산 쪽은 가덕도를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근데 정권이 바뀌었어요. 대구 쪽은 아예 해주지도 않아요. 보니까 이거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쪽에는 아예 말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정권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만 얘기하잖아요. 뻔하잖아요. 뭐가 할지. 그리고 경남도지사라든지 뭐 부산 그 오거돈 씨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국무총리도 그렇고 계속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네. 김해신 공항을 엎어버리려고 계속 노력했잖아요. 정권 초기부터. 답은 나와 있던 거 아닙니까? 가덕도 쪽에 힌트를 드렸는데 부동산이라고 뭐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는 언제부터 급등했느냐? 2011년도부터 급등했습니다. 2011년도 말부터 2012년도 사이. 그리고 2016년에 한번 갔었어요. 중간중간에 몇 번 들었다 놨다 했었고요. 2020년이죠? 이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얘기 나올 게 아닌데 부산 시장이 좀 뭐 불미스러운 일로 이제 사퇴하셨죠, 그죠? 네. 표를 얻어야 되니까 돈도 내려보내고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엎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책을 비판하는 게 아니니까 현재 여당 지지하신 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은 막 달려들어요. 돈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거를 이기려면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보수 정권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밀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예 대놓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충청도 쪽에는 뭐예요? 세종시. 전라도 쪽은요? 새만금. 그 밑으로는요? 해저터널. 탑 나왔잖아요. 강원도 쪽은 좀 예외로 하고요. 그쵸? 탑 나왔다니까. 지금은 이제 선거가 어디 있어요? 내년 4월달에 부산시장 선거 있습니다. 요번에 예산 올라갈 때 그걸 따야 되니까 국토부 차관까지 막 그 힘들게 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까지 막 뭐라고 하면서 뭘 하려고 막 하고 있죠. 안 보이세요? 보이는데 다 보이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서 이쪽으로 간 거예요. 가덕도 신공항 쪽으로. 대표적인 종목이 옛날 동방성기입니다. 지금 급등하고 있죠, 그죠? 10% 이상 급등하고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올라왔었죠. 이미 뉴스 나왔었다니까요. 이미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어요. 근데 상한가 못 가죠. 동방성기가 어떤 종목이냐면 옛날에 신공항 얘기 나왔을 때 동방성기가 옛날에요 이렇게 갔었어요. 대장주였어요. 2016년에도 그때 국회의원 선거 했었거든요. 그때도 대장주였죠. 원래 올해 국회의원 선거할 때 갔었어야 되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꺾어져 버렸던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대장주였어요. 근데 상한가 못 가죠. 왜요? 인터넷 검색하면 동방성기가 제일 많이 나올 테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가덕도 신공항 관련주 요즘 별로 안 했습니다. 왠줄 아세요? 오랫동안 안 갔거든요. 그리고 2016년에 가서 갔다고 하지만 선거 끝나고 갔어요. 개인들 뒤통수 다치고요. 보통 선거 전에 대선주나 이런 것들은 정책주 이런 것들 선거 전에 급등한다 생각하시죠? 선거 끝나고 갔어요. 근데 개인들 완전히 다 4월달까지 기다리다가 선거 끝나도 안 가니까 다 손절했거든요. 개인들. 선거 끝나고 5월달, 6월달에 갔습니다. 기가 막히죠. 재밌어요. 근데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야, 진짜 최악의 그 마지막 시나리오였는데 진짜로 선거 끝나고 나요. 사람들 머릿속의 기억은 이때 2012년도에 한번 갔던 거 이게 단 거예요. 이때 아주 그냥 옛날이 그리워지죠. 진짜 이렇게 갔었어요. 쫙 바닥에서 막 음봉 꽂아가면서 아닌 척하면서 매집하다가 뽑았다고요. 대선주 중에 최고는 인맥주가 아니라 정책주입니다. 아무튼 옛날에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미 노출이 많이 됐겠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영화금속이 있죠. 현재 18% 급등하고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엄청나게 많이 갔었어요. 지금도 거래가 터져 있죠, 그죠? 네. 오르긴 올라요 지금. 나쁘지 않죠? 근데 정작 상한가는 누가 나와요? 삼보산업에서 나오죠. 왜요? 삼보산업은 신공항 관련주로 간 적이 없으니까. 개인들이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세력은 이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소외받고 있는 거. 잘 모르는 거,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인터넷 검색하시는 거예요. 자꾸 수익이 잘 안 나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계속 하시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이런 데서는 완전 생바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튀어나옵니다. 여기도 최근에 올라오고 있었죠. 저희 단톡방에서 추천나요. 수익이 이게 지금 볼까요? 얼마입니까? 우리 회원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수익이 지금 50%가 넘습니다. 지금 거의 60%입니다. 아 예, 규선열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60% 넘어요. 조국 관련주도 되는데 네, 지금 신공항 관련주로 바꿔서 올려버리는 거예요. 세력이 바꾼다니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다른 재료였는데 바꿔버린다. 바꿔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게 인터넷에 나오느냐? 안 나온다니까요. 자, 오늘은 이제 뭘 강조해요? 인터넷에 안 나온다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안 나옵니다. 그리고 대선주로 이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해가 안 간다. 이게 왜 안 가? 이러시는 분 많아요. 아니 내가 죽으라고 해서 찾았는데 안 간다 이거예요. 죄송하지만 원래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건 안 갑니다. 소외 당했던 게 가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게 어떻게 가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홍종욱 씨 관련주가 막 급등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요. 홍종욱 저 사람은 대선 지지율 조사해 보면 나오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왜 가느냐? 이해가 안 간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재명 관련주 막 이제 급등하죠. 그러면 이재명 씨 싫어하시는 분들은 막 욕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고. 응? 말이 되냐고. 그래도 종목은 갑니다. 왜요? 세력이 그렇게 포장을 해서 올리는 거예요. 뭘로요? 대선주는 간단해요. 인맥주는 특히 뭘로 가느냐? 그냥 감으로 가는 겁니다. 따지지 마세요. 제가 어제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주식은 특히 테마주는 상식과 논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상력과 눈치로 하는 겁니다. 종목 기업 분석하고 세력 매집 분석하고 수급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다 해야 돼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상상력과 논리예요. 기선의 원리 여기 처음 천원님이 뭐 질문하셨어요? 네. 기선의 원리도 바쁘시죠? 네. 예, 규선의 원리 여기 처음 천원님이 뭐 질문하셨어요? 네. 네네. 그렇죠? 상상력과 이런 눈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눈치를 막 길러드리고 있는 거지. 빨리 눈치 채시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얘기 다 해드렸잖아요. 부산 쪽은 뭐다? 서울 쪽은 인맥주, 부산 쪽은 정책, 즉 SOC일 거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정부에서 가덕도 신공항만 밀까요? 지금 부산 민심이 되게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갖고 되겠어요? 부산시장 이분이 굉장히 뭐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신 게 아니라 뭐 안 좋은 일로 사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불명예스럽게. 그죠? 저거 갖고 되겠어요? 돈을 더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책 테마주가 요거 하나로 끝날까요? 더 나올까요? 더 나올 것 같다 1번, 아닐 것 같다 2번 한번 찍어보세요. 한번 찍어보세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더 나올 것 같다 1번, 아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요 2번. 더 나올 것 같죠? 그렇죠? 더 나올 겁니다. 기존에 가덕도 신공항은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 말고 또 나올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데 정부 정책 고위 당국자 입에서 이미 얘기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 회원들은 매집 다 해놨어요. 싹 다 해놨어요. 네. 이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거든요. 잠시만요. 최영균님 어서 오세요. 네. 네. 그쵸? 더 나올 겁니다.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냐면 뭐 같은 비슷한 유겠죠, 그죠? 네. 큰 틀을 얘기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종목대 나올 거고 우리 회원들은 이미 매집을 해놨습니다. 세력은 큰 거 안 좋아합니다. 새 거 좋아하지. 그쵸? 네. 남들이 안 한 거, 새 거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회원들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낡은 거 말고 새 거 좋아합니다. 저희 남들이 잘 모르는 거. 네.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매집을 쫙 해놨어요. 네. 뭔지 궁금하시죠? 네. 우리 회원들이 아마 거의 다 아직 갖고 있는 겁니다. 신규 회원이건 네, 기존 회원이건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아마 그 안 갖고 계시면 거의 간첩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다 사놨어요. 그리고 최근에 뭘 사고 있느냐, 윤석열 씨 관련주들을 열심히 사놓고 있습니다. 이미 사놓고 수익을 본 곳도 있고요. 대표적인 게 러셀이겠죠, 그죠? 대손재기 좀 해드릴게요. 러셀 이미 수익보가 팔았어요. 이거 윤석열 관련주예요. 앞에서 매집 다 해놓겠다가 네. 그죠? 네. 이런 가격대에 싹 해놓겠다가 수익을 잘 팔았어요. 네네, 최영민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윤석열 관련주를 이제 앞에서 제일테크노 쓰는 것들 다 수익 실현하고 지금 다른 거를 열심히 또 사고 있죠. 왜요? 이런 것들은 이제 흔 거니까 다 팔고 새거 사고 있어. 뭔지 궁금하시죠? 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종문 얘기는 안 할 거지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서 한번 많이 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안 가고 있는 게 있어요. 뭐 그런 거 뭐 여러 개 있죠, 그죠? 네. 그 중에 뭐 하나 사놓은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한 번도 간 적이 없는 거, 그런 것도 사놓은 게 있습니다. 왜일까요? 항상 새 거 이게 많이 나옵니다. 상한가는 아까 삼보산업처럼 저런 데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추가적인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옛날에 동방선기가 짱이었다니까요. 지금도 13% 급등하고 있지만 이게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기에서 상한가 만약에 못 가죠? 그러면 뭐 나오는지 아세요? 일로 갑니다. 이미 대량 거래가 터졌고 뉴스가 나왔고 인터넷에 다 노출됐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한가를 가져야 됩니다. 상한가를 못 가면 그날보다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굉장히 피곤해져요. 만성피로 느끼듯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여기서 매매하려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단기 매매꾼들 다 들어와가지고 난리가 나거든요. 정신이 없어요. 화장실도 못 가요. 그런데 개인들이 모르는 건요, 그냥 가만히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상한가 한두 개씩 쭉쭉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 대장주가 나오면 상한가 3-4개도 문제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특히 제 무방 많이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죠, 그죠? 네. 지금은 좋은 얘기들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이 되는 얘기는 무방에서 못해요. 왜요? 어제도 보니까 그 한 분이 막 그 방송 막판에 약간 승질을 내시더라고요. 응? 당신 실력을 한번 보여봐라. 왜 계좌 인증 같은 거 안 해주고 자꾸 수익 많이 났다고 얘기만 하느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댓글 안 달아드렸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올 때가 많습니다. 네. 자, 얘기해 드릴게요. 이 인간지표인데 어제 이제 그 한 분이 제 방송을 가끔씩 듣는다. 근데 왜 수익 났다고 얘기만 하고 인증을 안 해주느냐? 그럼 가짜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속으로. 여기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회원들 그 실제 계좌 많아요. 수익 내셔가지고 한 달에 5천만 원 갖고 5천만 원 버신 분, 뭐 2천만 원 갖고 2천만 원 버신 분, 1억 갖고 3-4개월 만에 1억 버신 분들 많습니다. 저희 방에 들어온 지 3년 됐는데 3년 동안 매달 미중무역전이 그런 거 다 겪으셨는데도 매달 수익 내신 분도 있어요. 우리 재우수님이죠. 매매일지 실제 계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안 봤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보지도 않고 어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간지표라고 했죠. 네. 가끔씩 이제 그런 글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뭐 이쪽에 방송할 때 공방이나 무방 때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 글 왜 쓰는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전문가 안티하려고?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안티하려고 하는 게 많습니다. 안티하려고 이제 그 글을 쓰는 게 이제 한 80-90%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깔려있냐면 답답한 거예요. 수익 내고 싶어 죽겠는데 수익은 안 나고 회비도 비싸고 실력도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구구절절 다 맞아요. 방송을 꾸준히 들었어요. 제 방송은 10분, 20분짜리 방송이 아니라 기본 40분에서 1시간짜리예요. 피곤한데 들었어요. 근데 저 인간이 저 인간이라고 해볼게요. 저 인간이 종목은 안 주네?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면 꼭 저런 식으로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종목 안 준다고. 승진해지는 겁니다. 인간지표예요. 안타까운 거죠. 어제 그래서 어떤 분이 글 쓰시길래 그냥 제가 뭐라 안 했어요. 답답해서 저러시는구나. 네, 어제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수익 잘 안 나시죠? 힘내시라고 했잖아요. 수익 안 나시니까 답답하니까 승진을 해준 거예요. 네. 여러분들 속마음에도 그런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아 미치겠네. 진짜 요즘에 수익 안 나네. 힘드시죠? 매집하세요. 이럴 때는 단기 매매를 많이 하는 것보다 그죠? 네. 여러분들 단기 매매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됐을 때가 있죠? 그때는 이빨 어금니 살짝 깨물고 매집하세요. 한 일주일만 매집하세요. 일주일, 2주일만. 금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짜리 단기 수익 날 거 50%짜리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어제 진양제약 같은 것도 보여드리고 코스닥 10년치를 제가 쭉 분석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 거 무방에서는 제가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왜 얘기했겠어요? 매집하시라고요. 그럼 진짜로 2%짜리 수익 날 거 20%짜리 수익 나옵니다. 5% 수익 날 거 50%짜리 수익 납니다. 왜 안 하십니까? 11월, 12월 달에 개인들이 비타민 D가 뚝 떨어져서 그죠? 네. 광합성을 못 해가지고 사람도 광합성을 하더라고요. 우울해진다니까요. 거기에서 언론들이 막 속여요. 안 좋은 뉴스 계속 뿌려가면서 거기서 이제 쭉 처지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주 주중에 계속 비 온대요. 거기다 미세먼지 꼈죠. 공기도 탁해요. 그럼 기분이 사람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햇빛은 더 못 받고 더 우울해진다니까요. 이럴 때 그래서 어금니를 살짝 깨물라고 했던 거예요. 어금니를 살짝 깨물고 매집하세요. 반드시 수익 납니다. 이거는 반드시 수익 납니다. 대신에 어떤 걸 매집하시라고요? 남들이 다 하는 거 말고 새 거. 세력은 새 거 좋아해요. 흥거 안 좋아해요. 흥거 안 좋아한다. 참 제가 이거 비유 들기가 좀 모여서 그런데 여러분 같으면은 뭐 수건을 비교해 볼까요? 새 수건. 여자분들 행주 좋아하시죠? 행주. 새 거. 얼마나 그 처음에 딱 빨면 얼마나 그 햇빛에 말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뽀송뽀송하고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 수건이나 행주 사실 때 새 거 사시지 너덜너덜한 거 남이 쓰던 거 사십니까? 수건이나 행주는 중고 안 사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자동차나 뭐 그죠? 네. 이런 것들이야, 그죠? 네. 휴대폰도 뭐 중고로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네. 그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고 거래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수건이나 행주 같은 거 중고로 사시나요? 안 하잖아요.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세력은 네, 남이 쓰던 거 안 좋아합니다. 세력이 쓰다가 버린 거 그걸 왜 들어가서 공략하냐 이거예요. 보세요. 시젠 보여드릴 거예요. 시젠이 시가총액 2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약간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 이게 시젠이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시젠은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전저쪽을 살짝 건드려 놨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8월 달부터 8, 9, 10, 11 4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이 떠 있는 주식을 들어가서 3, 4개월 들고 있을 바에 차라리 바닥에 있는 걸 좀 사보세요. 그럼 3, 4개월도 안 걸려요. 3, 4개월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데 가서 뭐를 노리시느냐? 그래, 이 종목은 또 이렇게 급등을 할 거야. 이러고 계신 거예요. 급등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바닥에서 이제 이런 종목을 사서 한 10 정도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여기에서는 100이나 진짜 과장되게 하면 한 500 정도는 더 고생하셔야 돼요. 편할 것 같죠? 한번 물리면 약도 없어요. 자꾸 떠있는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게 설령 또 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습관만큼 무서운 게 없죠, 그죠? 네. 이게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만약 여기서 이렇게 또 가면은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아무튼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올라가려면 떨어질 때도 고생하겠지만 올라가면 고생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시가총액 2위인데 코스닥에서 이게 여기서 또 이만큼을 또 올라간다고요? 계산해보세요. 시가총액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 번만 더 올라오면 네, SK 하이닉스도 제끼겠네요. 과장돼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진단키트 시장이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떠 있는 거 있죠?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하시는 노력의 10분의 1만 밑에서 하세요. 밑에 이런 종목들 지천에 널렸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쭉 얘기해드리잖아요. 차트 안 보고도 얼마든지 종목 뽑아낼 수 있어요. 부산시장, 서울시장 벌써부터 뭐가 갈지 알고 있잖아요. 제가 그냥 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아까 쭉 풀어드니까 맞죠, 그죠? 네. 대구, 경북 쪽은 안 가고 안 가죠. 그쪽은 이제 보수 쪽 표가 많으니까 그쪽은 아예 신경도 안 쓰잖아요. 지금 부산이나 경남 쪽은 표를 좀 갖고 와야 되니까 돈을 계속 내려보내잖아요. 아까 그게 정확한 표현 아닌가요? 사람을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돈을 계속 내려보내잖아요. 돈. 서울 쪽은 자꾸 사람 쪽을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뭘 하셔야 되느냐 결론 내볼게요. 오늘 일단 10시 반에 딱 끝낼 건데 결론이 뭐예요? 연말 연초에 산타랠리 열릴 가능성이 높다 적다? 높습니다. 왜요? 미국이 신고가를 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미국이 신고가 낸 이유가 뭐라고요? 바이오가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 산업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올라와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미국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누구? 연준 의장, 연준 부의장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계속 돈 풀어주겠다 그랬잖아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돈 풀어주겠다. 유동성 계속 공급해주겠다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뒤에서 내가 100억이건 1000억이건 내가 찍어줄게. 그 얘기한 겁니다. 든든하죠, 그죠? 뭐가 겁이 나세요? 거기다가 백신까지 계속 줄줄이 나와요. 그냥. 예, 기소되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쵸? 백신 줄줄이 나와요. 그러면 치료제 줄줄이 나오겠죠? 뭐가 걱정이세요? 돈 계속 풀어준대요. 경제는 회복되게 돼 있어요. 뭐가 걱정이세요?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미국을 대표하는 누구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 주들하고 같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언택트 수혜주란 말이에요. 괜찮습니다. 가전제품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데요, 올해. 집콕 때문에. 네, 좋은 하루님도 어서오세요. 그쵸? 언택트 수혜주라니까. 이제 가는 거예요. 뭐 걱정이세요? 혹시라도 개인들이 의심할까봐 SK 하이닉스까지 뽑아버렸잖아요. 그쵸? 하지 않습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요. 시즌처럼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못 가고 버벅거리죠? 여러분들 좋은 건 나쁜 건 좋은 거예요. 순간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하락은 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못 갔던 소외주들이 급등하겠죠. 그쵸? 제가 지금 뭐 비논리적으로 얘기했습니까? 논리적으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중소형주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가만히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경제를 공부하셨고 주식을 공부하시고 판단하신 건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던가요? 본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남의 생각이에요? 다 남의 생각 아니에요?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주입한 거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티 안 나게 계속 누가 반복해서 얘기했겠죠. 가스라이팅 하듯이. 언론이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한다는 생각 안 하세요? 응? 잘 생각해 보시라고. 어제 그래서 환율도 보여드리고 국제유가 제가 오죽하면 대두, 콩, 그죠? 옥수수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어디를 봐도 빠지는 데가 없어요. 그쵸? 근데 딱 하나 코스닥만 옆으로 돌고 있어요. 아닌 척이죠. 빨리 매집하시라고요. 나중에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왠 줄 아세요? 주식할 때 가장 힘든 게 여러분들 손실 났을 때, 오랫동안 몰려있을 때, 반토막 났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잘못됐을 때, 뭐 그때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에요. 차라리 갖고 있는 종목이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 모든 걸 포기하고 그냥 같이 가기로 합니다. 그냥 그래 들고 가야지 뭐 이래버리세요. 오히려 마음 편안해 하시더라고요. 물렸다 그럼 가져가시지 않습니까? 그쵸? 정말 힘든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상승장에 소외당했을 때. 남들은 수익 났다고 웃고 있는데 혼자서 몰래 다 팔아먹어갖고 주식이 없으니까 수익이 안 날 때, 그때 속에서 천불납니다. 그게 가장 힘들어요. 두 번째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현금 들고 있을 때. 주식을 사고 싶은데 현금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현금 들고 있는 분들 안 힘드세요? 힘드시죠? 세 번째, 매일같이 단기 매매만 할 때 정신없습니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다 보면 나중에 죄송합니다만 정신병 걸립니다. 단기 매매 하루에 한 3번씩만 해보세요. 꼬박꼬박. 한 1, 2년 지나면 머리에 원형탈모 오실 거고요. 네. 아마 정신병 초기증 설 겁니다. 해보세요. 이렇게. 그게 사는 건지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해봤어요. 해보니까 알잖아요. 해보니까. 특히 직장인분들, 직장생활은 직장생활 안 되고, 직장생활들 안 되고요. 주식은 주식들 안 됩니다. 그리고 50대, 60대 퇴직하신 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왜요?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해보셔야 되니까. 컴퓨터 좋은 거 샀다고 주식이 잘 됩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신문 본다고 해서 주식이 잘 됩니까? 안 되십니다. 특히 은퇴하신 분들 그 돈 조심하셔야 돼요. 더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잃으시면 안 되잖아요. 30대에 주식하다가 혼란 털어먹으면, 그죠? 털어먹었다는 표현이 그렇군요. 30대 주식하다가, 그래, 혼란 그냥 다 없애버리면, 그냥 또 열심히, 그죠? 네. 밤에 알바도 하고, 그죠? 열심히 또 일하면 되죠, 그죠? 근데 50대, 60대 그 돈 잃어버리시면 안 되잖아요. 잃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참고로 저희 방에 50대 회원들이 제일 많으세요. 네. 그분들이 제일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급하게 거칠게 매매하는 게 없거든요. 50대 은퇴하신 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들은 그 돈 잃으시면 안 되니까. 30대는 잃어도 돼요. 정신 차리고 또 잃었으면 되니까. 맞죠, 그죠? 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방에 회원가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전문가가 저희가 홍보도 하고 회원가입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뭐 홍보하는 것도 중요한데, 홍보 뭐 이따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제발 언론에 속지 마시고, 제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떠 있는 것 좀 하지 마세요. 거래 터진 거 있죠? 거기에는 세력이 바글바글한 게 아니라 개미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먹을 거 없어요. 바닥에 있는 걸 하셔야 되는데 인터넷에 안 나와요. 인터넷에 안 나와요. 그리고 저 유튜브에서 하루 종일 무료 리딩하는 그 비전문가들 있죠, 젊은 친구들. 그 친구들은 제가 하는 얘기 잘 몰라요. 왜요? 경험이 짧아서. 그 친구들 중에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저보다 더 좋은 학교, 저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은 아쉽게도 경험이 짧아요. 주식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랑 하면 돼요. 그리고 저희 방 회원들 있죠? 회원들. 저희 방 회원들 중에 주린이 분들도 계세요. 주식하신 지 뭐 3개월? 뭐 보름 돼갖고 들어오신 분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저기 아시안 게임 이전부터 하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80년부터 주식하신 분도 있어요. 80년. 거의 한 40년 됐네요. 그죠? 네. 그리고 처음처럼입니다. 30년 하셨고요. 그죠? 네. 선전수전, 공중전 겪으신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방 분위기가 편안한 거예요. 주식계의 이제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방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왜 좋은 줄 아세요? 지수 조금 이렇게 흔들리고 틈에 나오죠. 저도 이제 회원들한테 좋은 말씀도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분들이 좋은 말씀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특히 단톡방에 서로 좋은 정보 얘기해 주시고, 그죠? 네. 그래요. 좋은 정보가 뭐겠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본인 경험 얘기해 주시고 그런다니까요. 힘이 되는 거예요. 주식 20년, 30년 하신 분이 한 말씀 하는 거하고 주식 2, 3년 사람, 2년, 3년 한 사람이 한마디 하는 거는 이제 급이 다릅니다. 그 말에서 나오는 힘이 있거든요. 아셨죠? 지금은 뒤돌아보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앞만 보고 가세요. 앞으로
내년에 벚꽃 필 때 있죠? 네, 벚꽃 필 때까지 그때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가세요. 그리고 헷갈린다 싶으시면 어제 제가 녹화 방송 남겨놨었죠? 코스닥 오전에는 코스닥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오후에는 그 중에서 개별주 대표적인 거 진영제약 같은 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그것만 봐도 쉽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지금이에요. 지금은 매집을 무조건 하셔야 되고 이왕에 주식을 내가 올바로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으면 혼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세월 다 보냅니다. 독학이 좋은 건 혼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요. 지금은 독학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시장이 좋으면 모르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아주 여러분 편안하게 수익 날 수 있는 정도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10시 반이죠? 자, 보세요. 이런저런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을 쭉 드리는 동안에 SK 하이닉스 또 올라오네. 1.5%. 아, 힘 좋죠, 그죠? 좋잖아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화학주 중에 롯데케미칼 모르신 분 없죠? 안 내려와요. 든든해 죽겠어요, 진짜. 어제는 옛날 현대중공업이죠? 한국조선에 쫙 올라오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진작에 올라왔었어요. 지금 매집을 하셔야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항상 그랬으니까. 아무튼 지수가 또 떨어질 것처럼 생겼죠, 그죠? 코스닥 지수가 그죠? 네, 속지 마시고 좋은 종목들 매집하셔가지고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불안해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이 인내하신 것만큼 반드시 수익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주식으로 번 돈은 고통의 산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고통의 산물. 자, 여러분들 아무튼 이제 오전장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이제 오후 방송은 2시 이제 30분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바이든 아까 그 포스트 솔라 뭐 그런 얘기 했었죠, 그죠? 포스트 솔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좀 해드리고요. 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린 뉴딜 수혜주들, 그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밑그림을 한번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대선주들도 한 번 더 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뵙도록 하죠. 오후 방송은 오늘은 2시 3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전장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따 오후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